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도가 자 2단원인데요. 2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항등식이라는 게 나와 있을 거야. 항등식이라는 말은 들어는 봤지? 네. 응. 처음 배울 때 방정식과 항등식 이미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이제 나왔었지, 그치? 네. 자, 항등식이다. 몇 페이지? 자,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자, 항등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식에 보면 식을 보면 등식이지, 등식. 등식에 보면은 방정식이랑 항등식 두 가지가 있어. 근데 방정식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 같은 건 보통 해를 구해. 근데 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해가 어떤 수란 얘기야? 해가 모든 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은 해를 구하는 문제는 안 나와. 해가 모든 수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예요? 어? 무슨 문제예요?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라고 나오지. 항등식이 되기 위한 계수를 구하라고 나오지 해를 구하라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어쨌든 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데 이 항등식을 부르는 말이 거기 보면은 참고에 보면은 모든 혹은 이능의 x에 대해서 네. 요런 말이 나오면 얘는 항등식이야. 그 다음에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x에 대한 항등식이야.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아니면 뭐 그냥 x에 대한 항등식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 얘기지. 자, 그러면 어떤 등식이 있는데 ax 더하기 b가 0이 있는데 얘가 항등식이래. 이 말은 x에다가 아무 값이나 다 대입해도 무조건 0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a하고 b가 어때야 될까? 여기다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전부 다 그냥 0이 된다는 얘기거든. 어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a하고 b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얘가 아니라 그렇게 안 되지. 얘가 B가 0? 0이 되는 거지, 둘 다. 둘 다 0이 된다는 얘기야. 자, 얘가 항등식이려면 얘가 둘 다 0이 된다는 얘기지. x에다 아무 값을 대입해도 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ax 더하기 b랑 cx 더하기 d가 또 항등식이다. 그러면 a하고 c랑 같아야 되고 b하고 d랑 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근데 하나만 더 해보면 뭐 그래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인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 여기다가 또 아무거나 다 넣어도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A는 0, a는 0, b는 0, c는 0.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자, 유형 1번에 1번 2x 빼기 1은 0. 이거는 항등식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방정식이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항등식이면은 동그라미, 항등식이 아니면 x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7번 볼까? 7번.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a는 몇이야? 2, a는 2, b는 3. 자, 그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자, 23페이지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5페이지에 보면 그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어. 자, 이 미정계수가 뭐냐? 계수는 계수인데 보통 계수는 상수잖아, 그지? 상수가 딱 정해져 있는 애가 아니라 문자로 나와 있는 상수도 있지. 여기서 A, B, C 같은 거 있잖아, 그지? 네. 그런 것들을 보고 미정계수라고 얘기해. 근데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계수가 얼마여야 되느냐? 그거를 구하는 방법을 보고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근데 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미정계수법이 뭐라고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자, 그게 미정계수법이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어. 좀 전에 했던 지금 A가 0이고 B가 0이잖아. 요거 있지, 요거. A가 C고 B가 D잖아, 그지? 이게 계수비교법. 여기 있는 1차원과 여기 있는 1차원의 계수가 똑같아야 된다. 상수항과 상수항의 계수가 상수항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게 계수비교법이고, 그다음에 수치대입법은 어떤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야. 자, 여러분 거기 11번 문제 봅시다. 자, 11번. 자, A에다가 x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B에다가 x 플러스 1, 이 x 더하기 4래. 자, 근데 여기 지금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서 첫 번째는 계수 비교법이야. 계수 비교법. 첫 번째는 일단 계수를 다 전개를 해. 우리가 이렇게 ax 마이너스 2a 더하기 b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얘를 x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걸 따로 분리를 해서 묶어요. x가 있는 거는. 그럼 얘가 x 플러스 4잖아, 그지? 네. 그럼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얘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요 앞에 있는 계수 1, 1이랑 같아야 되고 얘는 요 옆에 있는 상수 4. 4랑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 연립분명.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돼. 네.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1이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4니까 요거를 빼주면은 얘가 없어지겠지? 그럼 여기는 3a가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네. 그럼 a가 몇이 나와? 마이너스 1 나오고 b는 몇이야? 2 나오겠지, 그지? 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 미정계수. 미정계수법 중에서도 계수. 계수비교법이라고. 참 잘 웃어요. 자, 계수비교법.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 두 번째 방법은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자, 수치대입법은 보통 얘가 지금 x-2가 있고 x 플러스 1이잖아, 그지? 네.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하는 게 좋아. 네. 자, 다시 말하지만 항등식은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x에다 아무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돼. 그래서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그럼 첫 번째는 x에다가 2를 대입하자. 그럼 여기 있는 a 쪽은 어떻게 되니? 다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2 넣어주니까 3b는 3 더하기 4가 돼. 아니 2 더하기 4지. 2 더하기 4. 그럼 얘가 6이니까 b가 몇이야? b가 6이네. 아니 b가 2네, 그지? 네. b가 2.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x에다 뭘 대입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럼 이 부분이 또 다 0이 돼버리거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a는 몇이야? 3이 되니까 a는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네. 그럼 두 개를 딱 보면 어떤 방법이 더 쉬워 보여? 수치. 수치대입법이 더 쉬워 보여. 그런데 하지만 수치대입법을 하려면 이렇게 인수 같은 게 있어야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어. 이거 네가 썼지? 아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무섭다 야. 빨간색이 엄청 무서워. 자, 어쨌든 수치대입법이 편하긴 한데
걔는 이렇게 인수 형태로 정리가 돼 있을 때가 좀 편하고 이렇게 그냥 다 전개돼 있을 때는 그냥 개수 비교법을 하는 게 낫고. 첫 번째 내용은 뭐 들어가야 돼서? A 플러스 B. 그 다음은 A 플러스 B.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이거 안 했는데. 마이너스 1. B는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 다음 내용은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3. 3.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12번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법으로? 수치. 그 수치대입법. 13번은 3번은 개수. 이것도 수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개수로 해도 되겠다. 그래. 개수 뭐둘 다 별 상관없겠다. 14번은 수치. 아니야 개수. 아니야 수치. 수치가 나을 것 같은데? 아닌가? 개수로 해도 돼. 그 다음에 15번은 이건 개수. 개수로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x에다 2밖에 못 집어넣지. 아니 2를 집어넣어도 되고 3을 집어넣어도 되니까 뭐 개수 배기법이라든 수치라든 별 상관없겠다. 네. 뒷페이지도 있었네 문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할 거야? 나머지는 뭐야? 어느 정리할까? 이게 일대일 하고 저희 수업해서 취업 공부는 5시, 6시까지 하면 되지. 밥 먹어야 돼. 집에 가서 보면 하면서 먹으면 되지. 하면서 그 지치게 안 돼. 안 돼. 나머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순주. 다시 보게 되는데. 이제 원래 이랬어요. 그랬어? 네. 안 그런 것 같은데. 오답은 시간 조금 남으면 그때 붙이는 걸로 할게. 네. 일단 그다음에 또 그 뒤쪽에 있는 나머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나머지 정리. 자, 이거 지금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자, 이름이 나머지 정리니까 당연히 그 물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거 같지? 자, 이게 뭐냐면은 1번에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눠요. 자, 그때 나머지를 r이라고 했어. 그럼 이걸 우리가 아까 이제 배웠던 그 나눗셈의 전개식 있잖아. 그걸로 고쳐보면 fx는 x-알파 곱하기 목에다가, 근데 목 대신 보통 뭘 쓴다고? Q. q를 쓰는데 그것도 x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얘를 qx라고 보통 표시를 해. 그리고 1차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상수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나눗셈 식이 얘네들 다 곱하면은 얘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 좌변과 우변식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식에 해당하는 거냐? 항등식에 해당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항등식이면 x값에다가 아무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잖아. 네. 그런데 요걸로 나눴기 때문에 x에다가 뭘 대입해? 알파를 대입해요. 그럼 여기는 f 알파가 되겠지. 네. 근데 여기가 다 어떻게 돼? 알파 중에 영. 좀 0이니까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뭔 얘기냐? 그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 알파로 나온다 그 얘기야. 그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러면 x-로 나온 나머지는 뭐랑 똑같아? f 1과 똑같은 거고, x 플러스 1로 나온 나머지는 f 마이너스 1랑 같은 거고. 알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자, fx를 이번에는 ax 플러스 b로 나눴대. 그러면 또 얘를 나눈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x 더하기 b 곱하기 qx 더하기 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도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상수가 나와야 되거든. 얘가 fx고. 그러면 x에다가 뭘 대입해주면 이 부분이 다 없어져.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을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부분 다 없어져.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했으니까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얘가 r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로 나왔다.
그럼 나머지는 뭐랑 같은 거야? f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은 거고요. 만약에 뭐 4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다. 그럼 r은 뭐랑 같은 거냐? f 4분의 3이랑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1차식을 나눴을 때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나머지는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어. 하지만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몫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몫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조립제법이나 아니면은 다항식 나눗셈 있지, 맨 처음에 했던 그걸로 나눗셈을 해서 실제로 몫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지. 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 할 때만 상관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27페이지에 자, 이 29번은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뭘로 나오는 거야? F 마이너스 2. 그렇지, f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2번 보면 얘는 뭐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F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분의 3. 그거 계산하면 돼, 그지? 자, 계산해 봅시다.
응. 걔는 풀 수 있겠어? 네. 아니, 필통도 아주 깔끔하게 갖고 다니네. 아주 더럽게 갖고 다니는데 대단한 엄청 많은데. 다 했어? 네. 오. 힘들어? 네. 아까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러더니만 뭐한 2시간도 안 돼서 힘들어요. 오.
큰 동그라미 그릴 수 있었나? 20분 남았는데 진도를 하나 더 나갈까 어떡할까? 나가지 뭐. 어? 자, 그 다음에는 자 오늘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자그 29페이지. 이건 나머지 정리의 응용 문제인데 일단 이걸 알아야 돼.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 상수. 상수항이 나와.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 1차. 1차식이 나와요. 일단 그거를 먼저 알고요. 자, 48번인데 48번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돼? 나머지가 5라고 나왔는데 얘가 f 몇이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1랑 같은 거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빼기 1로 나눴는데 몫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x 빼기로 나온 나머지는 뭐랑 같대? f? 2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자, 일단 이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fx를 x 플러스 1 x 빼기로 나눴어. 그럼 몫이 뭔가 있겠지? 네, 나머지가 몇 차식이 돼야 된다고?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차식이 돼야 되니까 얘를 ax 더하기 b로 넣자 이 얘기야. 네. 그러면 먼저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조건으로 이제 이 마이너스라고 1을 대입하면 여기도 같은 인수기 때문에 얘가 다 0이 돼 버린다. 네. 그러면 a, 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올 거야. 두 번 대입해 보면.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첫 번째는 f 마이너스 1 보자. 그럼 여기 다 0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b만 남는데 얘가 5다 이 얘기지. 또 f2를 해보니까 이 인수 때문에 0이 되고 그래서 2a 더하기 b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다 이거지. 네. 저 어디서 소리가 들려? 여기서 소리가 들린 거 같아. 중이 아닌데? 자, 그럼 요거를 빼니까 얘는 없어지겠지,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 3a가 되고 여기는 6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그럼 b가 3이 되겠지, 그지? 네. 자, 그래서 근데 나머지를 쓰라니까 얘가 답이 아니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가 답인 거야. 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네. 나머지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대문은 뭐야? 5 그다음, 마이너스 1 그다음, 5 그다음, 5 그다음,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1 그다음, 2 마이너스 2 그다음, 3 그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잘했습니다.
100만 명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걸로 돈이 나올 거래 또. 아니 가면 안 돼요? 가는 거안 되지. 어. 또 나가요? 앞에 틀린 거 고치자. 이런 거 틀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특히 오늘 그 앞 시간에 이제 수빈 쌤이랑 했었던 곱셈 공식이랑 곱셈 공식의 활용, 요거는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보자. 바이바이.